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도민 여러분들 318분이 또 줌으로 그 외에 또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신 만큼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질문은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최철영 단장님 또는 최정원 팀장님께서 각각 해당되는 분야에 맞춰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시간 배려해서 답변은 최대한 2분 이내로 간단히 정리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제일 먼저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가 1-1-2라고 적어주신 분, 교통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어요. 생활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행정 통합이 되면 예를 들면 울진에서 대구까지 1시간 내에 갈 수 있다는 건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지는지, 특히 주요 거점 간 1시간 이내 도로를 통해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철영 단장님 아니면 어느 분이 단장님? 예, 교통 분야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울진의 경우 사실은 우리 경상북도의 이 동북 쪽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교통이 불편하시죠. 예. 하지만 지금 제가 1시간 이내라고 말씀드렸을 때 한 시간 이내라고 하는 것은 되고 또 이 안동으로 들어온 이 KTX가 또 그 밑으로 이어지고 하게 되면 울진의 경우에도 그 혜택을 분명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동하고 울진이 가까워져 있으니까요. 그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이 철도를 통한 접근성이 또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이 교통망 이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지역의 주민의 수요를 좀 더 파악하고 노선을 개발하고 정거장을 더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측면에서의 행정 서비스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이 그런데 큰 자극제 또는 동인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대구 경북 통합공간 전략은 예전부터 추진되어 온 정책과 큰 차별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구 경북의 행정 통합이 된다면 과연 이전과 전혀 다른 대구 경북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 어느 분이 답을? 역시 또 최철영 단장님 질문 같은데. 예, 제가 이 대구 경북 통합의 그 비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많은 제도 또 이 변화들은 결국은 어떻게 그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움직이는 제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역할을 했는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아주 부실한 기초 위에 그냥 허술한 기둥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 기둥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그 구상, 그 미래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만들어가면 아주 멋지고 튼튼한 지붕이 그 위에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이 좋은 구상이라도 또 계획이라도 그 구성원들이 그것들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얼마만큼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 또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연구단이 얼마만큼 더 디테일하고 또 얼마만큼 더 정확하게 이 계획을 만드느냐, 그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이 현재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또 이 연구단이 만들어낸 미래 구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시고 좀 더 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그렇게 완전한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는 것, 그것이 성공의 열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정 선생님. 예, 제가 또 잠깐만 보충을 드리면 사실 이전에 그 계획들과 유사하다라는 이야기를 금방 하셨던 걸로 질문을 네. 하는데 사실 이전의 계획들도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계획과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이전의 계획들이 지역의 특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역의 특성과 관계없는 계획을 만들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전의 계획들과 유사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대구와 경북이 서로 간에 각각 이제까지 따로 계획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합쳐놓으면 사실 유사하겠지만 그것이 연결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경북에서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바이오산업 벨트 계획을 만들면 대구를 쏙 빼놓고 만들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것들을 연결하고 거기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다.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크게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연결, 신연결이라고 표현이 되었지만 새로운 연결을 통해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답변 잘 들었고요. 바로 제가 시간 때문에 질문 드릴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간 산업 연계 시에 대구시가 좋은 것들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 산업, 로봇 산업 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산업이 발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통합 후에도 본사, 연구소 등은 대구에, 생산 시설은 경북에 두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러면 통합 전과 통합 후 대구 경북의 산업 발전 모습이 다른 점이 있나요? 같은 것 같은데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재원 팀장님. 예, 그건 좀 이따 이제 전문가 토론회에서 그 이야기가 네.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같이 붙어서 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본사와 그리고 연구시설과 생산시설이 떨어져서 만들어지긴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구는 사실 제조시설을 유치하기가 힘듭니다. 경북은 마찬가지입니다. 경북은 지금 정주 여건의 격차나 문화 여건의 격차, 복지 여건의 격차로 R&D나 우수 인력들을 유치하기 힘듭니다. 그것을 독자적으로 기업들을 유치하고 기업을 육성하기는 물론 그렇게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좋겠지만 단기적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이때 대구와 경북이 같이 서로 간의 강점을 가지고 사람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사람을 대구에 서비스를 중심으로 R&D를 중심으로 대구에 유치하고 경북에서 생산시설을 유치하면서 거기서 일자리를 만든다면 그것이 훨씬 더 대구 경북의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들 이따 1부, 2부 또 토론 시간 또 다뤄지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보고요. 이번에는 29조 임승현 님이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구 경북의 싱글 마켓이라는 용어를 강조하셨어요. 그럼 현 상황에서 경북의 농산물은 대구에서 소비하는데 실질적인 장애물이 있는 건지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행정 통합을 하는 건 무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 저 경북대학교 손정은 교수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네, 제가 아까 그 주제 발표하실 때 그 싱글 마켓이라는 것은 이 농업 분야에 국한해서 설명하기보다 아마 산업 전반을 보고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지금의 어떤 그 시군 단위의 작은 그런 마켓보다는 영역을 좀 넓히자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요. 또 이 질문하신 분 내용이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대구와 경북은 이 농업 분야가 계획된 통합 행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급 기능이 큰 경북과 그 다음에 이 수요 기능이 큰 대구에 양측에서 어떤 통합 행정 계획을 가지고 농정을 추진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아마 이 싱글 마켓이라는 개념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영역이 넓어질 것 같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아마 지금 대구에 있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일반 시민들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뜻에서 아마 네네. 좋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재근 교수님, 저 마이크 잡으신 김에 질문 연이어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1조의 이화샘님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농촌의 현실도 돈이 많은 분들만 농사 짓기 좋고 편하게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농가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소농의 농민들이 대부분인데 행정 통합이 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제 그걸 소위 영세농이라고 하는데 네. 영세농을 좀 잘 살게 할 수 있는 활로를 개척하는데도 대구 경북은 행정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그 우리가 영세농이라고 하는 게 경작 규모로 0.5헥타니까 1,500평 이하입니다. 이렇게 경작하는 농가가 경상북도에는 46%예요. 그런데 대구 광역시도 한 그 농가가 꽤 많지 않습니까? 70%가 넘어요. 근데 이분들을 국가에서도 영세농에게 소득을 향상시키고 안정화를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정책을 펼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로컬 푸드 사업이에요. 근데 이 로컬 푸드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라도 영역이 넓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북의 작은 시군에서 그 로컬 푸드 사업을 해봐야 공급에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런 영세농을 위해서 로컬 푸드 사업을 또 확대해서 푸드 플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아마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되면 이런 영세농에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발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걱정들이 이제 이렇게 다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손정희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따 토론회 때 또 뵙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최철영 단장님께 질문 한번 드려봐야겠습니다. 앞서 8조에 류동열님이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통합 대구 경북을 위해서 인프라, 행정, 산업 연결 등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각 지역에 살면서 형성된 그 생각이나 행동, 인식 등에 대한 소통과 통합 전략은 무엇인지, 대구 경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통, 통합이 더 발전된 대구 경북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내용들이 그 대형 사업이나 인프라, 또 국책 사업 뭐 이런 것들로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밑에서 정작 움직여야 되는 우리 시도민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대구 경북이 81년 분리된 이후에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같은 이 대구 경북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들을 많이 상실해 가고 있고, 그 상실로 인해서 서로 경쟁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많은 국책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해도 갈등이 많습니다. 또 이 서로 경쟁해서 나눠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뿌리는 역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이 분리된 생각과 분리된 행동, 그리고 분리된 인식들을 통합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 대구시 경상북도가 힘을 합쳐서 이 지역 혁신 인재, 또 이 지역의 대학생들, 청년들에게 지역 정체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역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10개의 대학에서 교양과정으로 지역화 강좌를 통해서 우리 대구 경북의 뿌리와 역사, 그리고 미래, 현재의 고민, 그리고 이 청년 문제, 문화 문제 다 같이 고민하고 학생들이 현장에서 가보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더 확산할 예정입니다.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는 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것들이 이 초중등에도 지금 확산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대구 경북의 미래 세대들이 대구 경북의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인식, 하나의 행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해가고 있고, 이것들이 향후에는 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모든 시도민에게도 확산되고 또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이런 많은 자리들이 더 많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최재원 팀장님께 질문을 이어보겠습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얘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23조의 이형복 님이 행정통합 때 현재 경북 지역 중에 소외 지역의 응급처치가 가능하며 질 높은 의료기관 확충과 의료진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또 더불어서 경북은 현재 고령 인구가 많은 데 비해서 의료시설이 부족한 현실이고 접근성이 떨어져서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이 의료 혜택을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보호자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대구 내의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직접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통합 후에 의료 접근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의료 접근성을 지금 당장 행정통합되자마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방향이고요. 지금은 그 건강보건의료계획을 각 경북이 따로 세우고 대구가 따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의 그 계획을 세울 때 대구의 자원을 활용할 수가 없고, 대구가 계획을 세울 때 경북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와 경북이 건강보건의료계획을 같이 세우면서 그때 그 같이 세우면 그 안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균형 발전을 이뤄낼 것인가라는 계획을 같이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좀 더 소외 지역에, 경북의 소외 지역에 또는 경북의 의료 취약지에 좀 더 많은 예산과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서 서서히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그 이형복님과 더불어서 26조 장은주님이 같이 올려주신 질문이었고요. 하나 더 우리 최철영 단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방 행정을 통해서 수자원 등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건 지방이 아니라 국가에 위임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라는 또 질문이 와 있습니다만.
수자원과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지방 행정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지방이 아니라 국가에 위임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해오셨네요. 예, 지금 수자원과 관련된다고 하는 것이 네. 지금 우리 먹는 물의 문제라든지 취소 문제들이 뭐 포함이 이 되겠죠? 상수도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라고 한다면 예, 물론 이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이 이제 수자원 관리 이 체계 안에서 대구 경북의 이제 관리 체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국가가 큰 틀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구 경북이 당장 직면하고 있는 그 현실 문제가 바로 이 구미 해평망으로 이 대구 치수원 이전 문제, 이것들은 국가가 해결해 주지 못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대구가 하나로 통합이 돼서 대구 경북을 이 흐르는 그 낙동강의 수계 활용과 관련된 하나의 통합된 행정 계획을 가지고 또 이런 분쟁이 생기게 되면 이 하나의 정부에서 그것들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대구시가 지금 구미 해평면에서 수자원 상수도원 한다. 그런데 대구시 재정을 가지고 경북에 뭔가를 투자해 준다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대구 재원인데 경북에 투자하는 것이 힘드니까.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되면 하나의 자치체제 내에서의 어떤 이 행정계획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또 어떤 것들을 보상해주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데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역시 대구 경북의 통합이 훨씬 더 유용한 우리 지역의 나의 그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줌을 한번 또 연결해서 직접 질문을 들어볼까 합니다. 28초에 조용말님 연결돼 있습니까? 조용말님? 네, 28조 조영말입니다. 예, 소리 잘 들리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제 자치분권 균형발전 글로벌 경쟁력, 자치분권 또는 그 균형발전 글로벌 경쟁력 이 세 가지가 이제 이 강화를 하는 것이 이제 통합을 하는 그런 비전이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통합을 하면 여러 가지로 뭐 좋은 비전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뭐 지금 논의하는 방향으로 봐서는 이제 균형 발전에 관해서는 좀 효과가 낮을 것 같고 또 이제 통합한다는 데 대해서 이제 이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대구가 한 240만 정도 되고 경상북도 260만 되기 때문에 약 이제 500만 아닙니까? 네. 500만을 이제 크게 한 100만 도시의 5개 도시로 나눈다 이렇게 정도로 생각을 해서 통합 그 대구 경북 광역도라고 하는 그런 가칭 그런 것을 만들면 좀 더 좋은 비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경남에서 이제 창원시가 만들어졌는데 창원이 지금 특례시가 됐거든요. 네, 네. 특례시가 이제 100만 이상이면 특례시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포항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환동해시라든지 뭐 동대구, 북대구 이런 정도로 이제 좀 합쳐가지고 803 특례시 한다든지 뭐 또는 서대구나 남대구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남대구 특례시, 그다음에 김천, 그 구미 이런 쪽을 좀 합치면 뭐 금오산 특례시 같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안동이나 상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부의 경북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마 이쪽에도 안동 상주 특례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 지역의 다핵으로 가가지고 뭔가 이 각 지역에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 통합하는 것도 좋은 점이 있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하는 데 있어서의 이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동의도 쉽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문 고맙습니다. 이제 말씀의 핵심은 이제 대구 경북 광역도 안에 이제 5개 정도의 특례시를 한번 구성해보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어느 분이 답변? 최천영 단장님. 예. 예, 지금 이 질문 주신 내용들이 사실은 이 5개로 인위적으로 이 500만의 대구 경북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학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일 수도 있죠. 이 특례시 5개가 만들어져서 각종 이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행정 체계의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삶과 생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공학적으로 500만 5개 만들어 놓고 특례 받으면 더 나을 수 있다. 지금 생활권을 고려한 이 대구 경북의 큰 통합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이 과연 이렇게 쉬울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이 균형 발전이나 이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좀 막연하다라고 했는데요. 그 막연한 느낌을 저희가 좀 더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연구단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단이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연구 내용을 내놓으면 우리 질문하신 분께서도 연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시간이 조금 넘어갔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또 다양한 의견들 보내주셔서 몇 가지 질문을 더 소화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무리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모든 질문에 답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답변해 주신 우리 최철영 단장님 또 최재원 팀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